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유언이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되는지 앞으로 확인하시겠지만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유언사항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속 회복 청구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적인 제도들은 단지 상속 및 유언 제도가 가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지만 다른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 등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재단법인 설립, 친생 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는 이미 관련 부분에서 설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는 주로 유언의 법적인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도 그에 맞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식행위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그 방식에 위반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유언이 과연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위인지를 확인하고 유언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신중하게 하며 또한 타인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성립되며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상대방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무능력자의 유언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지요? 다음으로 유언은 사후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사후행위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즉 사망하기 전까지 유증의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본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매매나 저당권 설정 행위의 무효 확인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 철회가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즉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유언 철회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법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유언사항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언을 하려면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또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유언은 비록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유언자는 사망하였으므로 본래 행위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무능력자 제도를 유언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게 되며 오히려 무능력자 제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유언자 본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유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지요. 예를 들어 무능력자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대리인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거나 혹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유언 제도 취지에 어긋나겠지요. 유언 증인의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가운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유효하게 유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증인은 유언 성립의 진실성과 방식 준수의 확실성을 입증한 자로서 유언의 내용을 알게 되고 또한 증인의 서명, 기명 날인, 구술은 직접 유언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과 공중인법상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을 증인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결격자의 열거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유언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결격 사유를 가진 증인이 참여한 유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결격자가 한 사람이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유언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증인 결격자를 제외하더라도 소정의 증인수에 달하고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결격자인 증인이 기타의 증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언과 관련하여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사례를 보신 후에 유언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갑은 췌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던 2008년 말 그의 전 재산인 압구정동 소재 부동산을 아들 A와 친구 병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 유언 증서를 작성하여 아들 A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2009년 2월에 사망하자 아들 A는 2009년 3월 위 자필 유언 증서 사본을 지방에 거주하는 여동생 C에게 교부하였는데요. 여동생 C는 아버지 갑이 사망한 후 외국에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C는 처음부터 위 자필 유언 증서의 효력을 다투었고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유언의 검인은 2009년 4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C는 그 검인 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필 유언 증서의 원본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C는 2009년 5월경 압구정동 소재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그것에 관하여 무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 증서상에 갑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 유언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유언증서에 갑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만일 갑이 의식은 분명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들 A가 아버지 갑의 손을 잡고 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유언증서는 유효할까요? 마지막으로 위 유언증서가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 A 또는 병이 C와 무를 상대로 각각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사례를 잘 보셨어요? 유언 증서의 효력 관련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면 여러분도 직접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지요. 민법은 유언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요. 따라서 민법은 이와 같은 형식 엄격주의를 채택하여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함으로써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위를 확실히 보장하고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여 사후에 야기될 분쟁과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종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의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간이한 방식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가운데 유언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한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을 나누어서 보면 먼저 그 전문을 자서해야 합니다. 자서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말로 유언의 취지를 전하는 구수,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문의 일부에 이러한 것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유언의 부수적, 첨가적 부분에 그치는 한 유효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외국어, 약자나 약호를 사용한 것, 속기 문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유언에서 연월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이며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수개의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월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연월일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한 날이 명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60세 생일이라고 적어도 무방하며 또한 기재된 곳도 유언서 본문 중이 아니라고 해도 겉봉투에 있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무효를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와 성명을 자서해야 하는데요. 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상에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며 유언 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소를 누락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추고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자의 유지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기재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기 때문에 호나 예명, 성과 이름 중 일부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무인도 유효하며 타인이 날인을 대신하여도 무방합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녹음기만 있으면 복잡한 유언의 내용까지도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생존 당시의 육성을 사후에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녹음된 것이 분실, 은닉, 파기, 위조, 변조, 소음 등으로 잘못될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녹음된 유언자의 음성으로 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며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보하여 유언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시면 증인 2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하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한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 상태였으며 유언 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는 유언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무엇보다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방식의 불비도 생기지 않으며 공정증서의 보관도 공증인이 하게 되므로 분실, 은닉, 변조, 위조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식이 매우 엄격하고 비용을 필요로 하며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절충한 방식으로서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고 싶으나 그 내용을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에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 요건을 보면 먼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자는 증서 그 자체를 자서할 필요가 없으며 연월일 및 주소의 기재도 요구되지 않으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자필 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만일 비밀 증서로서의 방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엄봉 날인한 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절충한 유언 방식으로서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상관없으므로 유언자가 문자를 쓸 수는 없으나 읽을 수만 있다든지 혹은 자기의 성명을 자서할 정도만 되면 할 수 있고 유언 내용의 비밀 유지 및 누설 방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언의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분실 훼손의 염려가 있고 번거로운 검인 절차를 요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유언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요건을 보면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기타 급박한 사유란 부상한 경우, 재해 또는 전염병 등으로 교통이 차단된 경우, 조난된 선박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언 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 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경우에 간단한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유언의 검인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유언이 무엇인지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또 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보셨는데요. 특히 바로 앞에서 보신 유언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제시해드렸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례에서도 자필 유언 증서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딸은 그 유언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제외하고는 일단 다툼이 생길 여지를 안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면 앞의 사례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췌장암으로 사망하였고 압구정동에 있는 부동산을 포괄 유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선 상속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 증서에 의한 방법을 사용했군요. 먼저 자필 증서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한다는 것 기억나시지요? 다음으로 주소가 누락된 경우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소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급심이긴 하지만 판례는 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 증서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 기억나시지요? 따라서 유언자의 유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효라고 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갑이 의식은 분명하나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A가 갑의 손을 잡고 유언 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 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서는 본인의 진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유언 증서가 유효라고 할 경우 A 또는 병이 시 무를 상대로 각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압구정동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A와 병이 각 2분의 1의 비율로 포괄 승계하며
그 소유 형태는 A와 병의 공유, 구체적으로는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A와 병의 공유 재산인 압구정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C가 자신에게 등기 이전하고 또다시 이를 무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것은 각 원인 무효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A 또는 병은 C 무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A와 병의 C에 대한 소는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의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C로부터 전득한 무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A와 병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상속인이 C의 유류분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C의 유류분 청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